직장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 때문입니다. 이 답답하고 복잡한 감정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드리운 먹구름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불쾌한 감정들은 업무 집중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 깊은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문득 어느 흐린 날 창밖으로 흩날리는 빗방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내 안의 불만과도 같았죠. 하지만 비가 그치면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그 먹구름 뒤편에는 언제나 찬란한 햇살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쩌면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마음속에 맴돌며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어떤 날은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다음날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만 그 현상 뒤에는 수많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동료 역시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자신만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먼저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나의 욕심이나 어리석음 혹은 나만이 옳다는 아집이 그 불만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이를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의 행동 역시 수많은 조건과 원인들이 얽혀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들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 과거의 경험,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모두 알 수 없기에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올 때 우리는 먼저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가 날 때 눈과 귀를 닫고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불필요한 언쟁이나 감정 소모를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감정이 내 안에서 피어났을까?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 분노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불만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원인은 동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된 인식이나 기대, 혹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 사성제의 가르침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 즉 불만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갈등의 근본 원인은 흔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동료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탐욕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성냄이 일어나며 이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더해져 불만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이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퍼즐 조각이 나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의지대로,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료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까지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눈빛, 손짓, 얼굴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상대방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노력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망과 마주합니다. 더 나은 성과, 더 높은 인정, 더 편안한 환경. 이러한 욕망들은 때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 역시 이러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혹은 나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평상심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의 자극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잘못을 쉽게 찾아내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마치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매 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이를 참회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도 혹시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오해나 부주의가 문제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용기는 관계 개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직장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관심사를 갖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죠. 이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아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잠시 육지로 나와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의외로 단순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전혀 다른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눈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 즉 하심은 관계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여 따뜻한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면만 보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라도 분명 한두 가지의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업무 능력, 성실함, 혹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같은 것들을 찾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를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역시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mindfulness 메디테이션은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명상하는 습관은 우리 내면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스트레스에 강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아차게 자세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고 미련을 두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에는 체념이 아닌 깊은 이해와 수용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허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비심, 즉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결함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면이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조건 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습관이나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수용과 무관심 혹은 무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정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때로는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동료와의 만남은 최소화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직장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외부의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나를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관점에서 동료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로 균형을 잡으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방아차게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직장 생활의 갈등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평화와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하는 것, 즉 흐트러진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정돈하여 일상을 산뜻하게 만드는 작업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산뜻하게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어떤 동료와 함께하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으로 직장이라는 삶의 중요한 무대에서 당당하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